오늘은 대한민국 해외파 선수들의 24-25 시즌은 어땠는지 알아보는 결산 시간입니다. 이번 시즌이야말로 성불의 시즌이죠. 토트넘, 볼로냐, 크리스탈 팰리스, 뉴캐슬 등 지금껏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팀들이 저마다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해외파 선수들의 업적도 엄청난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부터 대한민국의 미래 양민혁까지 어떤 활약을 펼쳤고 개인적인 평가는 어땠는지 S부터 D까지 나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손흥민입니다. 말해 무엇하나요? 토트넘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하며 드디어 메이저 트로피를 손에 넣었고 팀은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한 업적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스퍼스의 레전드가 된 손흥민이지만 토트넘 합류 이후 가장 좋지 않은 폼을 보여준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46경기에 출전해 11골과 11개의 도움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폼이 그리 좋지 않았던 지난 시즌에 비해서도 떨어진 모습, 그리고 시즌 막판에는 부상까지 겹치며 출전 기회 또한 많이 잡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5시즌의 리그 출전 시간을 비교해보면 2,900분에서 3,100분 내에서 놀았던 출전 시간이 2,116분으로 3분의 1가량 줄어들며 전성기에서 확실히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장점이었던 결정력에서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2016-17 시즌부터 이어져 오던 리그 두 자릿수 득점도 깨졌고 팀은 리그 17위를 기록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내는가 했으나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명실상부 최고의 스포츠 레전드로 등극한 손흥민입니다. 개인 성적도 팀의 리그 성적도 좋지 못했지만 손흥민 최고의 시즌을 꼽으라면 득점왕을 차지했던 21-22 시즌과 이번 시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장으로서 17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업적을 달성한 손흥민에게 망설임 없이 S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인입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 역시 대단한 시즌을 보냈죠. 팀은 리그, 자그컵 2대회, 그리고 비기어까지 들어올리며 쿼드러플을 달성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45경기에 나서 6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모두 리그왕에서 나왔고 출전 경기 수는 많았지만 리그 30경기 1665분의 출장 시간을 기록하며 주전으로 도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시즌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의 중원이 정말 엄청났죠. 이번 시즌 전반기와 후반기 출장 기록을 비교해보니 다이나믹한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있죠. 파리는 이번 시즌 후반기 일찌감치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고 로테이션 멤버로 이강인을 주로 기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주요 토너먼트에서 이강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죠. 경기 수는 비슷하지만 공격 포인트 자체도 차이가 납니다. 전반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폼을 보였으나 후반기 팀의 템포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더불어 쿼드러플을 달성하며 박지성 이후 17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따냈지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팀 내 입지와 교체로 나서는 날이 잦아졌고 이강인 특유의 템포와는 맞지 않는 PSG의 빠른 템포 전술까지 이어지며 다소 아쉬운 개인 성적을 받아들게 된 이강인이었습니다. 저는 이강인에게 A를 주겠습니다. 개인 성적이 아무리 아쉽다고는 하지만 이번 시즌 PSG는 세계 최고의 팀이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함께 쿼드러플을 달성한 선수에게 A 아래의 점수를 매기는 건 신뢰가 될 것 같네요. 다만 전술적이든 정신적이든 팀의 중심이 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보고 A라는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재입니다. 과연 우승 청부사죠. 바이언에서도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을 되찾아오며 2년 만에 유럽 5대 리그 우승컵을 또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김민재는 43경기에 나서 3골을 기록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2골, 챔피언스리그에서 1골을 기록했죠. 분데스리가에서 기록한 27경기는 모두 선발로 나섰고 단 7경기에서만 제외되었죠. 그 7경기 중 3경기는 4월 말 당한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빠진 경기였을 정도로 팀의 핵심 중앙 수비수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팬들의 평가는 냉정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김민재를 향한 날선 비난은 국내 팬들을 참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김민재의 주요 수비 지표를 가져와 봤는데 이번 시즌 김민재는 태클 성공률 57.1%, 볼 경합 성공률 59.3%, 공중볼 경합 성공률 64.6%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 팀 동료인 우파메카노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우파메카노는 태클 성공률에서 김민재보다 앞서 있지만 볼 경합 및 공중볼 경합 성공률에서는 김민재보다 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 세계 최고의 수비수 반다이크는 어떨까요? 반다이크는 태클 성공률에서 김민재보다 뒤지지만 볼 경합 및 공중볼 경합 성공률에서 8%에서 9% 정도 앞서 있습니다. 사실 반다이크는 이번 시즌 부동의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수비 지표로만 놓고 봐도 김민재의 퍼포먼스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상황을 보면
김민재는 혹사 논란이 있을 만큼 많이 뛰었고 시즌 중반 이후부터는 부상을 달고 계속 출전하면서 아킬레스건 부상을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민재가 과도한 비판을 받는 이유로 김민재 특유의 뛰쳐나가면서 수비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플레이 스타일을 절대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재가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는 순간 김민재만의 유니크함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시즌 김민재에게 저는 B+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바이언의 주전 멤버로 계속해서 뛰었고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었지만 중간중간 실수가 나오는 모습, 감독의 관리 문제이겠지만 시즌 내내 부상을 달고 뛰었고 시즌 막판에는 아예 나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생각해 B+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황희찬입니다. 이제는 내려왔다고 봐야 할까요? 이번 시즌은 그 어느 시즌보다도 좋지 않았던 그야말로 데뷔 이후 최악의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 25경기에서 2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였고 리그 출장 시간은 661분에 그치는 등 로테이션 멤버라고 불리기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참한 출전 기회와 시즌의 3분의 1을 부상으로 날려버린 황희찬은 복귀하려고 하면 부상, 또 복귀하려고 하면 부상인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리그 12골을 기록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경기에 나오면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다소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황희찬 선수를 매우 좋아하지만 이번 시즌은 D라는 성적표를 주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아쉬웠던 시즌을 뒤로하고 다음 시즌 날아오르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늦깎이 커리어 하이 이재성입니다. 이번 시즌 마인츠에서 34경기 7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마인츠를 무려 컨퍼런스 리그 예선에 올려놓는 기적을 쓰기도 했습니다. 92년생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활동량과 경기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시즌을 보낸 이재성은 9년 만에 팀을 유럽대항전으로 이끌었고 자신도 처음으로 유럽대항전에 진출하며 다음 시즌을 또 기대케 했습니다. S를 주어도 손색이 없을 이번 시즌의 이재성이었지만 다음 시즌 유럽대항전에서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A+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번외로 이번 시즌 마인츠에 합류하여 이재성과 팀 동료가 된 홍현석은 23경기 1도움에 그치며 리그 적응을 마치지 못한 모습이었고 특히 경합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이재성의 배터리 역할을 수행한 홍현석이 잘 물려받아 앞으로 쭉쭉 성장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황인범입니다. 이번 시즌 세르비아 리그 최강의 팀 즈베제다를 떠나 네덜란드의 페에노르트로 이적한 황인범은 37경기에 나서 3골 7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적응 기간이 무색할 정도의 기량을 보여주며 곧바로 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생애 첫 챔피언스 리그까지 경험하며 또다시 스텝업한 황인범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1황 미드필더 자리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기였던 1, 2월 부상을 당하며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네덜란드의 강호 페에노르트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었지만 중요한 시기에 부상을 당한 점이 너무나도 아쉬웠고 다음 시즌 더 잘할 것이 분명하기에 B+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글랜드 하브리그의 대표적인 세 선수 중 첫 번째 배준호입니다. 배준호는 이번 시즌도 스토크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챔피언십 45경기에서 3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하였고 45경기 중 37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였습니다. 스토크는 강등권 싸움에서 승리하며 잔류에 성공하였고 다음 시즌에도 챔피언십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어린 선수인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백승호입니다. 백승호는 지난 시즌 버밍엄 시티로 이적했지만 뼈아픈 강등을 경험하며 이적이 유력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잔류하여 이번 시즌을 맞이했고 리그1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십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백승호는 리그 41경기 중 36경기에서 선발로 나올 만큼 핵심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리그1 우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십에서의 백승호 또한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이번 시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루키 양민혁입니다. 양민혁은 이번 겨울 이적증을 통해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죠. 이제는 전 감독이 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에 의해 QPR로 경험을 쌓기 위한 임대를 떠났던 양민혁은 단 2경기만에 득점을 기록하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시즌이 종료되며 다시 토트넘으로 복귀한 양민혁이 과연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밖에도 챔피언십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스완지의 엄지성, 셀틱의 슈퍼조커 양현준, 탱크로 이적해 좋은 모습을 보여준 오연규, 시즌 막판 출전 기회를 잡기 시작한 미튠란의 이한범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있죠. 혹시 더 다뤄주었으면 하는 선수나 더 심도 있게 바라봐줬으면 하는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콘텐츠로 제작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